안녕하세요, 신작가입니다. 최근 미국을 시작으로 한 미투는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선진국 가운데 미투가 일어나지 않은 유일한 국가였습니다. 오히려 일본에서 미투를 외쳤다가는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분위기입니다. 자국민에 대한 인권, 여성 인권, 외국인에 대한 인권 등 모든 인권에 매우 취약한 곳이 일본입니다. 이런 일본에서 전 세계를 놀라게 할 만한 역대급 범죄가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일본의 여성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 내용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할 사전 지식이 있습니다. 일본에는 독립된 인권기구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본 내에서도 꾸준히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얼마 전 독일의 호른바흐사의 광고가 크게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광고 속에서 동양인 젊은 여성은 자판기에서 백인 남성의 속옷을 구매해 냄새를 맡으며 신음을 내고 눈이 뒤집힐 정도로 황홀해합니다. 특히 여성이 황홀해하는 모습에서 이게 봄내음이지 라는 자막이 뜹니다. 이 광고는 전 세계적인 논란을 불렀고 끝내 호른바흐사는 사과했고 광고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광고의 배경은 일본이다. 자판기가 있고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을 봐서는 일본이다. 일본에서는 정말로 이런 것이 있다. 라는 주장들이 인터넷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일본의 이미지가 세계인들에게 어떻게 새겨져 있는지 알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실제로 일본에는 여성이 입던 팬티를 판매하는 자판기가 존재합니다. 심지어는 더 심한 것도 판매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키하바라에 가본 적이 있는 분이라면 이런 것들을 흔하게 봤을 겁니다. 이런 일본에서는 이상한 범죄들이 끊이지 않고 있고 사회 문제화되고 있습니다. 시각 장애인을 겨냥한 성폭력, 인적 없는 것으로 유인, 역에서 잠복도, 2022년 시작과 함께 제 눈을 의심케 하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일본에서는 전철역에서 시각 장애인을 도와주는 척하며 의도적으로 신체 접촉 등을 하는 피해가 다발하고 있습니다. 피해 종류를 살펴보면 경악을 금치 못할 일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동의 없는 바디터치, 치한, 불쾌한 성적 농담, 따라다님, 안내할 때 손을 잡는다, 전철에서 모르는 사람이 끈질기게 말을 걸어온다, 매복, 동의 없는 성교, 도찰. 문제는 이런 피해를 당해도 상대의 모습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신고조차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어느 피해자는 피해 직후 신고를 했는데 경찰로부터 안 보이면 조용히 집에 있어라, 외출하지 말아라 라는 소리도 들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여성 인권과 장애인 인권 둘 다 묵살해버리는 비인간적 행위입니다. 보시는 그림은 전 세계 강간 통계를 나타낸 지도입니다. 보라색은 강간이 거의 없는 것이고 주황색으로 갈수록 많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지도를 통해서 한눈에 알 수 있는 것은 선진국일수록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도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후진국일수록 자료 자체가 없거나 보라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일본도 보라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전 세계에서 15번째로 성범죄가 없는 나라로 나와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강간이 완료됐을 시에만 통계에 들어갑니다. 미수로 그치면 통계로 잡지 않는 것입니다. 게다가 당해도 신고를 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2018년 일본에서 미투를 외친 용기 있는 기자는 결국 모든 것을 버리고 일본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일본 사회 자체가 이러한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고를 해도 가해자가 무죄를 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피해자가 저항 불능 상태인지 몰랐다는 이유로 무죄, 친부에 의한 범죄임에도 강한 지배 종속 관계가 아니라거나 피해자 증언을 믿을 수 없어서 무죄. 이런 일이 일상에서 벌어지다 보니까 신고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일본의 분위기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 2건을 살펴보겠습니다. 2013년 일본 유명 MC 미노몬타가 방송 도중 여성 아나운서의 엉덩이를 만지는 추행을 했습니다. 이 모습이 카메라에 담겼고 크게 논란이 됐습니다. 그런데 피해자 아나운서가 사과를 했고 방송에서 퇴출당했습니다. 가해자 미노몬타는 아무렇지 않게 방송 활동을 이어갔다는 전설적인 사례입니다. 2017년 에어비앤비를 통해 숙소를 예약하고 일본 여행을 하던 한국 여성이 집주인에게 성폭행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범죄는 일본만이 아니라 어느 나라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일본인들의 태도였습니다. 일본에서는 한국 여성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자기 스스로 위험 관리를 해야 한다는 내용의 방송과 보도가 나와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일본 인터넷상에는 한국 여성의 잘못이라는 글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두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일본에서는 피해자가 머리 숙여 사과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바람을 펴도 아내가 사과해야 하는 나라가 일본인 것입니다. 일본에 살고 계시거나 일본 경험이 많은 분들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본에서는 정말 독특한 범죄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화제가 있던 공동주택의 침입, 주민의 속옷이나 치료기 도둑질, 55세 남자 체포, 여성 속옷 훔친 고등학교 교사 체포, 공동주택의 빈 방을 무단 사용, 방에서는 대량의 속옷이, 여성 속옷 700점 넘게 훔친 혐의, 요코하마의 남자를 검찰 송치. 모두 2022년도에 나온 기사로 새로울 것도 없는 언제나 있어왔던 일들입니다. 이런 범죄는 점점 발전하고 있습니다. 치안축제, 대학 입시시험 전 인터넷에서 예고 잇따라 한국 수능에 해당하는 대학 입학시험을 보는 수험생을 타겟으로 한 범죄까지 등장했습니다. 대학 입학시험 당일 수험생을 타겟으로 한 추행이 급증하는데 시험에 지각하면 안 된다는 수험생의 심리를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게다가 인터넷상에서는 치안축제의 날이라는 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범인을 잡겠다고 나서는 순간 일생일대의 시험은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신고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을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함정 수사는 불법이라지만 여경관이 교복을 입고 전철에 타서 치안을 하나씩 현행범 체포하는 예를 한 번이라도 만들어서 비열한 놈들을 겁먹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효과 없을까? 이것을 계기로 수험생은 시험장까지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차로 이동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면 좋겠다. 이동 중에 차 안에서 공부도 할 수 있고 안심할 수 있다. 경찰에 넘긴 뒤에 한국처럼 경찰이 시험장까지 보내주면 된다. 한국처럼 수험생을 보호하거나 픽업해주는 것이 필요하겠군. 이런 일본에서는 정말 놀라운 범죄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2015년 어느 여성이 밤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어느 남성이 여성에게 다가와 팬티를 달라라고 말하고 여성을 쓰러뜨리고는 강제로 쓰러진 여성의 팬티를 벗기고 달아났습니다. 그 남성이 원했던 것은 돈이 아닌 순수하게 팬티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다행히 피해 여성은 속옷을 뺏긴 것 외에 부상 등의 다른 피해는 당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에서도 흔하지 않은 일이긴 하지만 가끔씩 벌어지고 있는 사건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일본에서 왜 이런 기괴한 범죄들이 다발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개인적 바람이 있다면 제1교포를 포함해 한국 여성들의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